자, AI 시대에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 AI 도구를 쓰면 의지력이 강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들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부터 시작해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랑 지식. 근데 우리 목표 달성률은 왜 계속 제자리 걸음이냐 이거예요. 통계를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신년 계획을 세운 사람 중에 80%가 2월이 되기도 전에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좀 잘못됐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뇌가 실패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력이 문제가 아니라 진화적 불일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뇌는 이제 단기 생존에 최적화된 고대 하드웨어인데 현대 사회는 좀 장기적이고 뭐 3개년, 5개년 계획 등 좀 그런 추상적인 프로젝트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조선시대 농기구로 실리콘밸리 공장을 돌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우리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AI 알고리즘이죠.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 모든 플랫폼들이 이제 우리 뇌의 단기 충동을 자극을 해가지고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과학적으로 파헤쳐가지고 궁극적인 해결책까지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실패하도록 설계되었느냐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낙관주의의 덫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과소평가한다. 이걸 계획 오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고 해요. 6년을 예상했던 공사가 16년이 걸리고 예산이 10배가 넘게 초과됐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건축가들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인지 편향이라는 거예요.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다를 거야 뭐 이렇게 믿는 거 있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행복회로, 근거 없는 행복회로죠.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은 뇌 속의 전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이름이 전전두피질, 쉽게 말해서 계획하고 참는 그런 이성적인 뇌, 또 다른 하나는 편도체라고 해서 위험하면 도망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감정적인 뇌입니다. 이 둘이 끊임없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렵거나 지루한 과제는 편도체에 의해서 위험으로 인식이 되고 미루는 습관은 편도체가 전전두피질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일부터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편도체가 운동이라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함정은 실패의 고통. 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만든 손실 회피 이론에 따르면은 실패의 고통은 성공의 기쁨보다 한 4배 정도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의 작은 실패만 하더라도 앞에 있을 동기부여를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요소들이 개별 버그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계속 작동하는 강력한 자기 강화적 실패 시스템이에요. 자, 계획이 오류가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손실 회피로 고통이 극대화되고 그러면 편도체가 방금 있었던 이런 과제들을 위협으로 각인을 시키고 그럼 더 강한 회피가 발생하고 결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거기에 학습이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더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전략으로 전혀 충분하지가 않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이런 약점을 그대로 드러낸 채로 AI 알고리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공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파민 하이제킹입니다. 이 용어는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안나 렘케 교수가 만든 개념인데요.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인위적으로 조작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틱톡, 유튜브 쇼츠, 릴스 이런 플랫폼들이 슬롯 머신이랑 동일한 가변 보상 스케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언제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스크롤하게 되는 거죠. 이게 슬롯 머신에서 언제 잭팟이 터질지 몰라서 계속 돌리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알고리즘은 우리한테 최적화된 도파민을 주입을 해서 뇌가 즉각적인 만족만을 계속 원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목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뇌가 하이제킹 당한 거라는 거예요. 납치당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은 인지적 부채의 발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AI에 너무 의존해서 우리 뇌가 게을러지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AI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 우리 뇌가 게을러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계산기만 계속 쓰다 보면 암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죠. MIT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챗GPT에 과도하게 의존을 할 경우에 기억력이랑 사고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거예요.
단기적 편의를 위해서 장기적인 인지 능력을 우리가 희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은 지능형 선택 설계.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시청을 멈출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자동으로 다음 에피소드를 재생하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내가 좋아할 만한 게시물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 이 전부가 우리가 플랫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고대 하드웨어인 뇌를 가지고 그 하드웨어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코딩된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력만으로는 이 시스템적인 공격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럼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성공의 핵심 기술은 의지력에서 메타인지로 이동했다. 이런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미루고 있구나 라고 자각하는 거. AI 시대에는 이 능력을 확장을 해가지고 나는 어떤 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AI를 적이 아닌 인지 보조 장치로 재구성하는 거라는 거죠. 동지로 만들어야 된다. 구체적인 3단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외부 전전두 피질 구축입니다. 아까 전전두 피질 말씀드렸죠. 전전두 피질은 우리가 충동을 억제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는 모든 요 능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 이 부분이 쉽게 지치고 약해지고 그리고 편도체한테 계속 발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AI를 활용해서 요 기능을 좀 보강해준다. 그러니까 AI를 발판으로 사용한다. 일단 선제적으로 일상적인 결정들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사사로운 그런 결정들을 자동화해가지고 결정 피로를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뭘 입을지, 뭘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AI가 대신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 시나리오 분석 기법을 AI로 강화를 한다.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AI한테 이 계획이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오류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획의 오류가 뭐였죠? 다시 복습하면 근거 없는 행복 회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근거가 너무 없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더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획 오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2단계는 동기부여 공학, 동기부여 엔지니어링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좀 재설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소모적인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재설계한다. 구체적으로는 운동 앱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매일 운동을 하면 연속 기록이 쌓이고 친구들이랑 경쟁도 하고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이렇게 칭찬받는 시스템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나는 매일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부터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매일 운동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지하면은 편도체가 또 작동한다고. 이건 스트레스야. 우리 보호해야 돼. 근데 나는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 나는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정체성을 좀 만든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3단계는 인지 재구성입니다. 실패를 부르는 사고 패턴을 교정하는 단계.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자주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잡아내고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운동 못했으니까 다 망했어. 완벽하게 못하면 의미가 없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좀 고쳐나가는 겁니다. 오늘 운동 못했으니까 완전히 실패했어라는 생각이 들 때 AI가 하루 쉰 것이 전체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반복되면은 굉장히 우리 뇌에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개인적인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다.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실패하도록 설계됐고 AI 환경은 그것을 더 가속화한다. 하지만 이게 노력의 정의가 바뀌었다. AI 시대에 인간 노력의 가치는 과제 수행이 아니고 올바르게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르게 가치를 정의하고 그리고 내 자신한테 최적화된 인간과 AI의 공생 시스템을 설계하는 메타 인지적 노력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걸로 이제 정의가 바뀌었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알고리즘에 끌려다니거나 의지력을 탓하면은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의 인지 생태계를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주체적인 설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다면서 여전히 의지력만 믿고 있는 거는 시대착오적이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깊은 정보나 실제 적용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자였습니다. 안녕.